컬처앤네이처 본점 원장님을 하고 계시고 시세이도 뷰티 크리에이터를 하고 계신 유튜브 슈퍼민규 분을 소개하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컷이랑 이제 쉐입에 따른 그런 디자인 펌을 해볼 건데요. 이 미용사가 좋아하는 머리를 해야 되는 건지, 이 고객이 원하는 머리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사실 고객분들이 원하는 건 이제 손질이 잘 되고 이제 본인이 예뻐 보이는 스타일을 원하지 헤어 디자인 자체가 예쁜 거를 원치 않습니다, 고객들은. 오늘은 제가 그 스퀘어에서 웨이브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약간 이제 굉장히 많이 하는 이런 라운드 쉐입에 이제 컬을 걸 거고, 그 펌제랑 이제 그 전처리제, 후처리제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손상 없이 컬을 거는 솔루션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커트는 이제 라운드 레이어를 베이스로 한 그런 컷인데, 이제 커트 프로세스 자체는 항상 저는 굉장히 심플해요. 살롱에서 고객이 오셨을 때 제가 이분을 앉혀놓고 정말 예술을 할 수는 없잖아요. 빠르게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커트 프로세스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 최근에는 좀 이제 트렌디한 느낌은 얼굴 주변을 이제 열어주는 스타일이죠. 자, 모질 자체는 모질이 굉장히 얇아요. 보시면 이 염색을 했다가 지금 아시겠지만 블랙으로 한번 덮은 머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보기보다는 손상이 있어요. 파마를 할 때 제가 전처리를 안 하거든요. 전처리를 거의 안 해요. 왜냐면 이 전처리 자체가 굉장히 저는 연화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신에 전처리를 안 하더라도 소량의 트리트먼트를 해서 머리를 정리를 해놓고 합니다. 이 가이드도 안 보고 커트를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 익으면 익을수록 이 감으로 커트를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커트를 하다 보면은 정말 재능 있는 훌륭한 디자이너고 연차가 오래된 디자이너라고 하더라도 무너집니다. 커트라인이 점점 무너지고 완성도가 떨어져요. 자, 섹션은 이제 언더 미들 오버로 진행을 할 거고, 첫 번째 언더 섹션은 옥시피탈 본 포인트 바로 살짝 아래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이 섹션은 너무 이렇게 V라인이 아니라 약간 앞쪽으로 내려가게 탔어요, 일부러. 왜냐면 끝쪽 라인이 너무 가벼워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층을 내서 이제 자연스러운 U자 라인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제 V자로 타버리면 이 부분 없는 부분에서 들어가 버리니까 거기가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 생겨버리잖아요. 끝에는 일단은 스퀘어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이 언더에서 층을 조금 내줘도 뭐 굉장히 잘 어우러지겠지만 오늘 아웃라인에 조금 느낌을 좀 살려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고객이 지금 이만큼 잡았는데 머리가 이거밖에 없어요. 되게 얇아요. 어차피 U자 라인을 만들 건데 왜 앞으로 내리냐, 뭐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디자이너의 취향이고, 어쨌든 앞이 너무 올라가는 거를 저는 원치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미들 부분에서 이제 아래쪽 언더를 가이드로 이제 그대로 레이어를 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두상을 따라 돌아가는 온베이스 형태의 그런 레이어인데, 그 바디 포지션과 이 커팅 라인이 정확하게 일정하지 않으면 지저분해져요. 이 커트 프로세스를 굉장히 어렵게 가져가기보다 정확하게 자르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빗질해서 정확하게 스트레이트 아웃 해가지고 가이드를 보고 자르는 거죠. 여기서 이게 스트레이트 아웃이 안 되면 이 커트가 진행이 될수록 형이 무너지겠죠. 펌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컷이에요. 컷. 라인이고. 이 라인이 없으면 이 집에서 손질할 때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고객의 만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쪽 그 사이드, 백에서 사이드 넘어가는 지점에서는 살짝 뒤쪽으로, 바로 이게 라운드인데 뒤쪽으로 살짝 당겨서 저는 여기서 디렉션을 주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일로 와버리면 여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앞이 갈수록 계속 이렇게 짧아져. 계속 층이 격하게 나. 아무리 머리로 디렉션을 뒤로 줘야겠다 생각하고 옆으로 와서 디렉션을 줘도 라인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몸이 한 발자국, 이 정확한 라운드에서 한 발자국 옆으로 와줘야 돼요. 이쪽에서 살짝 오버 디렉션. 자, 그리고 이런 버티컬 섹션으로
커트를 진행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엘리베이션 안 되게 이 디렉션은 가능해요. 이렇게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오고 이 디렉션은 뭐 디자이너의 취향에 맞게 이제 옮겨가면서 무게감이나 전반적인 쉐입을 설정을 하면 되는데 이 엘리베이션은 안 돼. 여기서 잡아놓고 이걸 이렇게 당겨서 자르는 거야.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고 이 버티컬에서의 엘리베이션은 오답이에요. 오답. 호리존탈로 진행하면 엘리베이션이 가능해. 이걸로 왜냐면 층을 쌓아주니까. 근데 호리존탈에서는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완벽하게 커넥션된 헤어고 이 앞쪽 부분에서 프론트 라인에서는 제가 디스커넥션을 살짝 만들어 줄 거예요. 커트의 진행 방향이 제가 지금 뒤에서부터 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분명히 생각이 다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밸런스를 좀 챙기고 싶으면 뒤에서부터 잘라요. 좀 컷으로 승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사실 앞에서부터 진행을 했을 거예요. 앞쪽 층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중요한 부분 백에서 사이드 넘어가는 부분 살짝 오버 디렉션. 이제 오버를 넘어가서 탑으로 갈 건데 이 탑 섹션 같은 경우는 피봇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 두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이 가마 부분에 모류가 있기 때문에 각도는 더 들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이 각도에 커트할 때 보면 굉장히 좀 이 민감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각도는 그 정해진 레시피는 없어요, 원래. 예를 들어서 내가 90도를 들었다. 그럼 90도 언더만 안 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90도 밑으로 내려가면 라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건데 이 90도 이상 안에서는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층을 더 내고 싶으면 더 들면 돼요. 자, 사이드는 바로 이 리셉션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안쪽에 이 들어간 부분 이쪽을 본능적으로 찾아내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안쪽에 들어간 부분부터 이 두상의 골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거든요. 이 두개골부터는 이게 라운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나눠서 생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 귀 뒤에서 한 1cm 정도 가져와서 가이드를 만들면 돼요. 1cm 정도 가져와서 스트레이트 아웃 하면은 딱 보입니다. 잘라야 될 때가.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앞에 프론트에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일단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이거를 좀 완성도 높게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라운드를 만들어 놔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앞쪽을 당겨서 정리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앞이 너무 가벼워져요. 아까 이 사이드에서 백으로 넘어가는 부분 살짝 오버 디렉션에서 길이를 남겨놨죠. 그러니까 심하게 짧아지진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가이드가 확실하게 보이죠. 베이스 컷 자체에서 펌을 할 거기 때문에 너무 수술 쳐버리거나 질감 처리를 가볍게 많이 해놓으면 아시겠지만 파마 말 때 지저분해지잖아요. 자, 사이드뱅 역시 이게 장르에 나와 있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디스커넥션이 되는 건데 이 페이스 라인에서 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고객한테 해줬을 때 부담스럽지 않게 좀 유니크한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앞에는 뭐 정확하게 앞머리 형태의 그런 세션이에요. 이제 이 넓이는 이제 이 고객의 느낌에 따라서 이제 정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턱선에서 만약에 설정을 하면 이 입술선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턱선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아래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턱선보다 한 2cm 정도 아래에서 시작하면 입술선에서부터 이어질 거예요. 근데 좀 짧게 하려면 코끝에서 시작을 하면 완벽하게 앞머리의 형태가 됩니다. 이 사이드뱅이. 입술선에서 턱선까지 갈 거예요. 최종 길이가 턱선에 나올 거고 제일 짧은 부분은 이 코끝에서 입술선으로 이어지는 정도로 해볼 건데 그게 이제 넘겼을 때 굉장히 밸런스가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볼륨 안 살리잖아요. 요즘에. 여기다 살리잖아요. 다. 모든 스타일 다 여기서 살리고 여기는 그냥 냅두죠. 디스커넥션을 할 건데 이 디스커넥션은 연결되지가 않아요. 이 앞쪽에 이 리셉션 에리어하고 이 프론트가 연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디스커넥션이라는 개념을 사실 뭐 연결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인데 사이드뱅에서는 이 새로운 가이드를 만든다 요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조그만 삼각 섹션을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이제 가이드가 될 그런 라인입니다. 이 턱선까지 자를 거예요. 이게 가이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반을 가져와서 정확하게는 제 몸이 반대로 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 제가 섹션과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엘리베이션 약간 시켜가지고 가이드 정확하게 보고 그대로 당겨 와서 잘라야지 길이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쪽에 남는 부분은 살짝 정리해 주면 되겠죠. 층을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바디 포지션과 섹셔닝을 정확하게 해서 하면은 얘가 바로 이렇게 라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내려서 이렇게 내려놓고 이제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 오리듯이 이렇게 잘라버리면 머리가 굉장히 무겁겠죠. 그래서 이제 충분히 엘리베이션 해서 라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대로 빗질해서 스트레이트 아웃 하고 가이드 확실하게 보시고 층이 예쁘게 나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사실 이 정도로도 괜찮은데 좀 더 이제 완벽하게 코너를 제거하고 싶으시면 자, 그대로 들면 코너가 나오죠. 이 부분을 살짝 자, 제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가져와서 자, 여기에서는 이게 이 섹션 가운데로 와야 돼요. 그대로 두상 따라 도는 게 아니라 섹션 가운데로 와서 끝쪽의 길이를 이제 킵해 줄 수 있도록. 자, 이게 예를 들어서 고객이 드라이를 하거나 드라이를 굳이 안 하더라도 이 넘겼을 때 이 앞쪽에서 굉장한 느낌이 나오죠. 층이 딱 이 부분만 놔줘도 이 전체적으로 좀 볼륨이 살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펌제는 정말 하루하루 다르게 매년 나와요. 매년 나오고 이게 점점 더 보완이 돼요. 저도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써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쓸 펌제는 이거예요. 커리실 이 하이드로 펌인데 이거를 제가 테스트도 많이 해보고 지금 요즘에는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자, 이 펌제의 특징은 이 치오, 시스테인, 시스테아민 얘네들의 장점을 잘 이제 섞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최대고의 장점은 이 치오랑 시스테인에 비해 굉장히 이 분자가 작다. 분자가 작기 때문에 모발에 침투하기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모발을 많이 이제 이 팽윤시키지 않고서도 약재를 침투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분의 모질을 약손상이라고 판단을 했지만 이제 웨이브를 걸 거기 때문에 건강모로 들어갔습니다. 전처리는 따로 안 했어요. 전처리는 따로 안 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이 연화에 좀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대신에 중간 처리를 할 거예요. 중간 처리. 이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하고 컨디션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컨디션에 맞춰서 이제 연화를 할 거예요. 위에는 무시하고 PPT나 뭐 이런 걸로 연화 그 전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일정하게 들어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약재가 이렇게 좋아져 버리니까 이 전처리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펌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열처리 10분에서 15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느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괜찮죠? 뭐 이 정도 건강모 발라놨는데 뭐 모발이 필요 이상으로 힘이 빠진 것 같지도 않고 이 방치를 조금 했을 때 연화가 제대로 걸려 있으면 윤기가 싹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윤기가 했을 때 올라오는 방식으로 펌을 진행을 해요. 이 느낌을 이 컨디션을 끝까지 가지고 갈 거예요. 펌 끝날 때까지. 그러면 펌 하고 났을 때도 이 윤기가 나는 거니까 열처리 10분 할게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장력 테스트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손상모 아닌 사람을 거의 찾기가 힘들잖아요. 물에만 젖어 있어도 땡기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장력 테스트는 정확하지 않고 그 데이터에 의한 시간으로 정확하게 연화를 본다거나 이렇게 테스트 거를 감아놓고 어느 정도 풀리는지가 연화가 제대로 됐는지 측정하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 이름이 열펌이다 뿐이지 사실 수분하고의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이 수분이 건조되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오히려 이렇게 연화를 해놓고 나면은 그 큐티클이 좀 정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머릿결이 좋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열보제를 좀 발라줄 건데 안에서 수분이
증발되지 않게 이제 가둬주고, 그리고 이 안에도 이제 뭐 모발을 어느 정도 이제 뭐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뭐 성분이 들어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부드럽게 펌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연화도 해놓고 이렇게 했는데도 컨디션이 좋은 거면 굉장히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컨디션이 파마 끝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이게 프라이머라고, 여기서는 이제 트리트먼트라고 하죠. 리브인 트리트먼트라고 하는데 이게 열보의 효과가 확실히 있는 거예요. 컬이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뭐 늘어졌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머리가 부드러워요. 열펌 같은 경우는 머리가 이제 마르면서 컬이 생기니까 다 말려놓으니까 또 탄력이 돌아오더라고요. 자, 와인딩은 22호로 할 거고요. 이제 좀 더 이제 확실한 좀 컬을 얻고 싶으시다면 로트를 줄이는 것도 사실 방법이기는 한데, 모발이 겹쳐지면 이 열이 일정하게 안 가잖아요. 사실 그 부분이 싫어가지고 섹션을 좀 줄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얼만큼 빨리 말르냐면, 이 에어컨 있잖아요. 이쪽 말랐어. 이쪽은 젖어 있는데. 그러면 이 컨디션이 달라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분을 계속 보충을 해주는데, 이 수분 보충하는 것보다 그 수분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열보제나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좋아해요. 좀 컨디션을 일정하게 만들어 놓고 싶어서. 그 마케팅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그거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 사실 제 주변에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게 인스타그램 잘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막 빵빵 터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 절대 당분간 앞으로 한 2, 3년까지도 이거는 유효해요.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스타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그 스타 한 명이 여러 사람을 먹여 살려요. 진짜. 이 본인도 본인이지만 그 아카데미 앤드라는 그런 브랜드가 있으면 여기서 한 명만 밖에 나가서 설치고 다니면 아카데미 앤드라는 이름은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돼 있어요. 이 대장 컨텐츠는 뭐냐면, 정말 나의 이 색깔과 아이덴티티와 뭐 어디 가서 내가 뭐 연습을 하고 교육을 받고 나는 어떤 생각으로 미용을 하는지, 약간 이제 그런 이제 브랜딩이 가능한 컨텐츠고, 이제 두 번째 킬러 컨텐츠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한테 매출을 가져다 주는 그런 컨텐츠예요. 그러니까 머리하는 컨텐츠죠. 이제 커트하고 이제 펌해서 결과물까지 짧게 뽑아내는 그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컨텐츠고, 그리고 이 데일리 컨텐츠는 이 밑밥. 뭐 엄청 잘해도 이게 꾸준히 업로드가 되지 않으면 그냥 불타서 없어져 버려요. 이 킬러 컨텐츠만 가지고는 힘들어요. 내가 정말 머리를 매일 해서 찍어서 올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밑밥을 어느 정도 깔아줘야 되는 게 이제 데일리 컨텐츠.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노출이 된 사람을 보는 사람들 보면은 이런 루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컨텐츠가 잘 섞여져 있어야 그게 좀 이제 알찬 거죠. 그냥 뭐 테스트도 안 보고 헹구는 그런 날이 멀지 않았어요. 이미 저는 지금도 테스트 사실 많이 안 봐요. 그냥 감아 놓는 것도 예의상 감아 놓고 이제 혹시 모를 거에 대비해서 감아 놓는 거지, 뭐 땡겨봤자 늘어나지도 않고 시간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손상, 약손상, 극손상, 오케이 10분 발라놓고 컨디션 보니까 괜찮다, 15분 이상 충분하다. 그러면 15분 꼭 꽉 채워서 보고 그냥 바로 헹궈요. 펌 프로세스 자체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계속 조금 하세요. 테스트도, 컬 테스트도 좀 보시고. 제가 요새 많이 하는 게 약간 이제 끝 쪽에 이게 라인을 좀 남겨놓고서 좀 컬을 거는 거를 많이 해보고 있거든요. 하면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 머리 같은 경우는 매직 세팅 했고 거의 드라이는 이 앞쪽에만 살짝 해놓은 상태고, 이 밑에는 그냥 다 컬이. 이 머리도 마찬가지고 매직 세팅, 이분은 이제 굵은 펌. 이 열펌을 실패해 본 적이 진짜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머리가 부스스하다, 뭐 이런 경우는 있는데, 뭐 머리가 상했다, 컬이 안 나왔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게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이 펌제가 웬만하면은 얘가 다 잡아주니까. 일단은 열펌이 그렇잖아요. 고객이 느꼈을 때 머리가 안 상했다, 이 정도만 느껴줘도 사실 괜찮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컬이 늘어지거나 안 나오는 건 다시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정도 컬이면, 그러니까 제품 발라가지고 그냥 컬감 살려서도 많이 해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말리는 것도 많이 하는데, 이제 오늘은 좀 돌려서 확실하게 컬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돌려서 말릴 때 요즘에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돌렸다가
다시 뒤로 돌려서 그 컬을 풀어주는 거. 그냥 흐리게 컬 느낌이. 왜냐면 그게 층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쁘게 안 말려요. 무조건 그냥 털어서 거의 다 건조를 시킵니다. 그럼 이렇게 털어서 말리면은 컬이 풀어지잖아요. 그거를 이제 고객한테 충분히 말씀을 해주세요. 집에서 말릴 때도 컬 풀어줘도 그냥 두피부터 말려놓는 게 훨씬 가볍고 부드러우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물기가 없을 때 돌려주면 돼요. 자, 연화 타임 기본 10분, 15분 정도 보셔야 돼요. 열처리. 이 펌제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열처리가 10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모발이다. 그러면은 손상모를 쓰시던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 위쪽이 이 힘이 안 빠져 있으니까 머리가 굉장히 윤기가 나요. 제가 그 일부러 컬 늘어질까봐 그 트리트먼트도 안 하고 그냥 생으로 했는데도 이 기본적으로 얘네가 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윤기가 있습니다. 윤기가 있잖아요. 자, 이제 마무리 컷을 해줄 건데 뭐 이쯤 됐으면은 뭐 빗질을 해도 말리면 다시 돌아오니까 이 블렌딩을 시킬 때는 이 처음에 베이스를 만들 때는 거의 이제 라운드 형태의 이 돌아가면서 세임 레이어로 잘랐지만 지금은 앞으로 확실히 오버 디렉션을 해서 느낌을 만들어 줄 겁니다. 젖었을 때 이 베이스 컷 단계에서 하기에는 이 펌을 말기가 너무 힘들어. 그대로 이제 앞으로 오버 디렉션을 확실하게 해줘야 이 얼굴이 열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앞쪽에 이 뱅이 여기에 이 뉘앙스가 진짜 이렇게 중요해. 이게 일자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랑 여기가 짧으니까 확실히 이렇게 조금만 살아주는 거랑 이 느낌이 차이가 너무 나. 벌써 여기가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펌으로 뭐 살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일단 컷 자체가 머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앞쪽으로 오버 디렉션 해서 스트레이트 아웃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스트레이트 아웃을. 이 처음부터 오버 디렉션 없이 잘라놓고 마무리로 연결을 시켜주는 게 차이예요. 왜냐면 처음부터 이 오버 디렉션을 해서 앞쪽에 층을 만들어줘 버리면 이 중간 부분의 가벼움이 표현이 사실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머리가 되냐면 그렇게 해서 자르면 머리가 이렇게 되는 머리 있죠. 이렇게 막 떨어지는 레이어 있잖아요. 그리고 끝이 난리가 나잖아. 근데 그거는 진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미용사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뭐 많이 했었던 게 이 아웃라인을 남겨놓는 뭐 레이어드 컷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고객 위주의 그런 스타일이에요. 보면은 이 뒤쪽에 이 목 뒷부분에 다들 숱이 많이 뭉쳐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저는 좀 이제 과감하게 질감 처리를 좀 해주는 편이에요. 슬라이싱으로. 좀 왜냐면 이 모발은 얘네는 빈 공간을 좀 찾아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 같은 게 좀 나오려면은 특히나 이 웨이브에서는 확실히 좀 질감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가벼워지지 않게 약간 끝쪽이 남을 수 있는 그런 그라듀에이션의 형태로 슬라이싱을 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다가 레이어를 해놨는데 슬라이싱까지 레이어를 해버리면 끝이 난리가 나요. 이 옥시피탈 본 포인트를 기점으로 이 언더와 이 미들이 나뉘는데 이 미들과의 이 연결성이 굉장히 좋아져요. 이제 모발이 얇은 편이라 틴닝은 안 썼는데 그 평소에는 틴닝 하셔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죠. 치고 올라오지 않냐. 떠서 얘를 가로로 놓고 틴닝을 이렇게 탁 잡아버리면 당연히 뜨죠. 안쪽으로 잡아서 들어 올려서 살짝씩 쳐줘야지 틴닝을 이렇게. 세로로 잡으면 이렇게 치면은 절대 자국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펌 하실 때 특히 좋아요. 이게 빈 공간으로 얘네가 웨이브들이 찾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좀 머리가 모발 자체가 블렌딩이 좀 돼야 됩니다. 이 탑 쪽 부분에서는 조금 더 라인을 좀 무너뜨려 주셔도 굉장히 좋아요. 얘네가 제일 잘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사실 가벼움을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사이드뱅하고 이 프론트는 굳이 연결 안 시켜도 됩니다. 얘네는 앞머리의 개념이에요. 그냥 앞머리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디스커넥션인 거예요. 이 사이드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조금 오리셔도 괜찮아요. 좀 가벼운데 저는 좀 약간 무게감 있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되게 가볍게는 안 빼요. 끝에를. 자, 이제 마무리 스타일링 해보겠습니다. 커트는 다 끝났고 마무리 스타일링 해볼게요. 드라이를 어디를 하냐면 이 탑 쪽 부분 있잖아. 여기를 살짝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
훨씬 더 사진이 정리가 돼 보여요. 지금 봤을 때는 이렇게 이뻐도 이거 사진 아무리 잘 찍어도 우리는 인간은 어차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사진으로는 그게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데 살짝 잡아주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앞쪽 부분 꼭 살려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는 안 살려도 돼. 여기는 살리면은 약간 올드해 보여요. 그러니까 앞쪽 부분 여기를 살려줘요. 여기. 그리고 앞에 층이 있으니까 여기를 살짝 들어서 바람 줘서 좀 얼굴을 좀 열어주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 주변을 살짝 드라이 바람 줘서 열어주시면 되고, 이 펌의 마무리는 이 말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객한테 항상 이 최선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고객이 알아요. 아, 어디까지 이 머리가 가능하구나. 그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이 전문가의 좀 그런 좀 숙련된 손질을 항상 느끼게 해주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2번 하는 거예요. 이게 고객이 집에서 그냥 이게 돌려서 말렸을 때의 느낌을 한번 보여주고, 내가 여기서 이제 플러스 1을 해서 좀 더 스페셜한 스타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같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리치를 잡아서 한 번씩 이렇게 말려주어서 이제 좀 최선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고객한테. 이제 컬크림으로 제품을 좀 발라서 정리를 해줄게요. 자, 파마 잘 말아놓고 어레인지 잘못하면은 120% 뽑아낼 수 있는 거를 100%밖에 못 챙겨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컬이라도 어떻게 어레인지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모두가 사랑하는 자연스러운 컬 완성이 됐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이 앞쪽에 이 사이드뱅 있잖아요. 이게 정말 제가 길이를 턱 끝에서 맞춰서 만들었잖아요. 이게 정말 좋은 게 이 누구한테나 다 갖다 붙여도 이게 어울려요. 이게 얼굴형이 고민인 뭐 둥그신 분들도 이게 어울리고, 뭐 각졌다 그래도 어울리고, 길다 그래도 어울려. 이게 무조건 이 라인은 쓸 데가 많아요.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가려놓으면 촌스럽잖아요. 이게 살짝 얹어주는 용도만으로도 굉장히 이 그림자가 생겨가지고 얼굴이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들어보면은 사실 이 감춰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짝 케어를 해주면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고객들 100% 좋아요. 생으로 스트레이트로 사전 작업 없이 파마를 하려니까 솔직히 조금 힘들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결과도 좋게 잘 나와서 이제 너무 기분 좋고요. 이제 앞으로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